노동법 실무 이번 시간에는 2016년에 인사노무 관련해서 법령이 이제 바뀌는 주요 개정 사항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자, 첫 번째 따끈따끈한 판결이에요.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제 배제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월급 근로자인데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제도에서 적용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소청인가?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돼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자, 위헌 결정이 있었던 2015년 12월 23일부터는 월급 근로자인데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해고를 할 때는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 예고 절차가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규로 시행되는 거 보면요, 이제 이게 큰 거죠. 자,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가 2016년부터 시행이 되죠. 관련된 법은 이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자 고용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급격한 고령 사회로의 변화, 연금 수급 연령이 연장되고 이런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2013년 5월 22일 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자,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적용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00인 이상 그 민간 기업들, 그 다음에 공무원, 공단, 공기업 뭐 이런데, 그리고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지방공단 이런 데는 2016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이제 확대 시행이 된다. 이게 지금 같은 계열사 안에서도요, 300인 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년이 연장이 되고, 또 아닌 데는 내년부터 되니까 이제 그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막 정년 4년이 왔다 갔다 해서 내부적으로 말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는 더 좀 문제가 좀 크고요. 복불복이죠, 복불복. 이제 그거를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이제 확대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이제 바뀌었죠. 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해서 근로자들이 임금 피크로 인해서 감소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니까, 임금 피크제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걸 기준으로 퇴직금이 이제 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2015년 12월 15일부터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뭐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경우, 또는 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일주 5시간 이상 변경해서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임금을 줄이는 뭐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 피크제 적용할 거나 이제 이러면서 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랄까 그 전에 보통 정리를 하거나 하긴 하는데, 뭐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많이 하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이제 강화됩니다. 자, 영유아 보육법 제44조의 2, 제44조의 3 이게 개정이 됐어요. 자,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아니면 전체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 고용돼 있으면 사용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그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하는 정도의 조치 정도였다는 거죠. 명단 공개, 쪽팔리고 마는 그랬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이걸 위반하면 이행명령 및 이행을 명령하고요.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이거는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니까 그 해에 2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화가 좀 됐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 필요하긴 한데 정부에서는 무상보육 계속 줄이면서 왜 또 기업만 이러는지 필요하긴 한데 자기들 할 것 좀 하면서 이런 걸 좀 하면 더 좋은데.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걸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내용 보면요. 첫 번째, 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됩니다. 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그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용 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 서류에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그러니까 회사는 이걸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 채용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은 2015년 현재 상시 300명 이상 공공기관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01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거는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어요. 74조 7항이 바뀌었습니다. 자,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 그러니까 임신 초기, 임신 말기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줄었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선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공포일인 2014년 9월 25일부터 6개월이 경과했던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16년 9월 25일,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걸요 2015년 말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고 했는데, 자, 2016년 9월 25일부터는요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직장 건강보험료가 2015년에 6.07%였는데요 2016년부터는 6.12%로 0.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근로자 보수월 받는 보수월액의 3.06%를 각자 부담하게 되고요. 네 번째, 최저임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이런 시급 조금 올랐어요. 2015년 최저임금인 5,580원에 비해서 450원, 8.1%가 인상된 6,030원이 최저임금이다 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16년에 바뀌는 인사노무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